지난 5, 6일 이틀간 치러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대구가 25.60%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달성군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육가읍 비슬산 참꽃 군락지에서 제79회 식목일 행사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성군 다산농협 본점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4일 본점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이 3월 2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창사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육아테크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선주 의원과 권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광익 작가전, 지에서 지물로전이 4월 11일에서 5월 10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 시즌 콘서트 신춘음악회 리프레쉬가 4월 13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5, 6일 이틀간 치러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중 대구가 25.60%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달서구는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23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으며 달성구는 농협 달성유통센터를 포함한 9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 41.19%이며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25.60%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의 9개 구군 중 지난해 편입된 군의군이 44.09%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달성군이 22.88%였으며 이어 달서구 24.29%, 북구 24.68% 등 순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월 10일 선거 당일은 달서구 139곳의 투표소, 달성구는 71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제22대 총선 최종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된 만큼 10일 본투표와 합산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른방송에서는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을 푸른방송 1번 채널에 생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육아읍 비슬산 참꽃 군락지에서 나무 심기 행사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각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꽃 총 4천여 그루를 5개 구역으로 나눠 약 1000제곱미터 면적에 식재한 후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환경을 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나무 심기 행사가 단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국 정명소인 참꽃 군락지를 소중히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산불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다산농협 본점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4일 본점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태 다산농협 조합장과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다산농협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다사농협 세청사는 대지 면적 5,734제곱미터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1층은 경제사업장 및 농기계 수리센터, 2층은 대회의실 및 부대시설, 3층은 금융점포, 4층은 조합장실을 비롯한 조합원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이 상태 조합장은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의 다사농협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농업인을 위하고 전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사농협은 1972년 11월에 출발해 본점 업무와 금융 서비스 제공, 각종 교육과 영농 서비스 지원 등 금융자산 1조 원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전국에서 중견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며 달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개국한 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푸른 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하여 달서구 의원, 임직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시상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조연수 푸른방송 대표이사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푸른방송은 오랜 기간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문화 및 예술을 꽃피우는 매개체의 역할도 하였고 때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대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자처하였습니다. 우리 푸른방송은 대구 달서구 달성군의 향토기업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앞으로도 오랜 기간 같이 성장하고 호흡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산상과 사장상을 비롯해 장기근속상, 팀장상 등이 직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먼저 10년 장기근속상에는 자재팀 이진아 팀장 외 6명이, 사장상의 영업전략팀 차영민, 팀장 외 2명, 그리고 올해 신설된 푸른 인재상에 정말봉, 김건섭 팀장이, 팀장상에 기술팀 이현 과장 외 6명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상은 고객상담팀 박정선 사원에게 수여됐습니다. 최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해산상에는 사업이팀 한소영 대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방송인, 스포츠 선수 등도 축하 영상을 통해 푸른방송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축사에서 푸른방송은 우리 지역 소식과 문화 창달을 위해 힘껏 뛰어왔다며 특히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통해 지역방송의 새로운 가치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푸른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4년 3월 문을 연 푸른방송은 인간을 위한 정보의 전달, 건강한 사회문화의 창달, 깨끗한 환경의 조성을 기업 이념으로 항상 고객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7일 유가 테크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는 2022년 10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실시 설계 용역, 9월부터 13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됐습니다. 완공된 통학로는 비슬구청공원 내 중흥이스 클래스 아파트 서편 산책로에서 호반베르디움 더 클래스 아파트까지 240m 구간으로 현풍천으로 인해 우회 통행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 완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양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성서 산단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공단으로 변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지역에 추가적인 변전소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달서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력 계통이란 전력 생산자에서 전력 소비자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된 네트워크로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송전을 위해 전압을 높이거나 배전을 위해 전압을 낮추는 변전소, 전기를 전달하는 송배전선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 중립 2050 실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은 인식은 해왔지만 전력 개통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와 함께 한전의 누적된 적재론에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성서산단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력계통의 설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현재 한전 부하 공급 현황 및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명곡 변전소 인근에는 달성 변전소와 농공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전력 공급 능력 대비 전력 수요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변전소 준공 시기를 제6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고 합니다만 현재 달서구 관내 변전소는 성서 변전소 외에 7개 변전소가 있습니다. 7개 변전소가 있지만 거의 포화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집값 문제나 민원 등으로 건설이 단기간에 추진 및 완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달성 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천, 진천 등의 대단위 택지 개발 지역과 인근 달성군의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 달서구 인근 하원 명곡리에 추진 중인 명곡 변전소가 조속히 건설되어야만 2025년부터 예상되는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성서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개통설비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추가적인 변전소의 건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은 향후 성서산업단지 기업들의 생존 및 성장 전력의 킬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변전소 건설에 따른 개통설비 안전이 실행되어야만 RE100에 가입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에는 전기 소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례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의 추가적인 전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함께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리공원 지하에 두리변전소 건설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은 현재 두리변전소 주변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인 명곡변전소에 대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명곡변전소 건설이 우리 지역 기업 유치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인프라를 갖추면서 대구의 중심 달수가 되는 길이며 나아가 살기 좋은 대구가 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한파도 한풀 꺾이고 봄의 기운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은 봄의 기운으로 안고 5월이면 꽃으로 만개할 장미공원의 모습을 그리며 발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곳 장미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장미꽃 축제는 대구의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지난해 장미공원 축제 기간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17,000그루 색색의 장미꽃이 핀 공원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향기를 만끽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장미공원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보유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중 축제 기간은 단 며칠 동안이고 300여일의 기간에는
봄을 기다리는 텃밭처럼 삭막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 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밤 손님을 잡기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 앞산 팔레트 공원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각인시켰으며 상시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인근 골목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도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경관을 개선하여 야간 안전 확보를 하는 동시에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의 장미근린공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조성된 장미근린공원은 낮에는 생화장미, 밤에는 LED 장미와 수국 조명으로 LED 꽃정원을 조성하여 밤낮으로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LED 꽃 조명은 공원과 특화 거리를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공원에도 경관 개선에 활용되는 장미공원만의 장미 콘텐츠를 부각한 아이템을 적용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나 상점, 아파트 벽면이나 바닥에 그래픽을 투사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바닥 조명인 고보 조명은 거리 경관 조성이나 어두운 공간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천 생태초 화원은 바닥에 꼭 그래픽을 투사하여 저녁에도 초화원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종시 제천뜰 근린공원에는 사계절을 주제로 테마별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미공원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하여 축제가 끝난 뒤에도 1년 내내 피어나는 장미를 연출하게 되면 공원의 밝은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민의 눈과 발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이곡 쇼핑월드 지역 로타리에 설치한 어떤 상인의 캐릭터 경관과 민들레 디자인 가로등으로 밝아진 상가에는 손님이 늘어나고 방문층이 젊어지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태용 구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곡동 및 신당동 일부 지역은 여전히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5월의 장미축제에는 공원의 협소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자공원과 장미공원 사이 도로 일부 구간을 교통을 차단하여 지역 플리마켓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곡 장미공원 활성화를 통해 대구 대표 장미 명소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광익 작가의 지에서 지물로전이 4월 11일에서 5월 10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송광익 작가는 1950년생 대구 출신으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던 중 유물 속 그림에 매료되어 미술학과로 전과하고 일본 유학고, 후학을 양성했으며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에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수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2013년에는 금복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 작가의 2000년대 이후 한지에서 찾아낸 공간적 표현인 지물 시리즈의 신작과 미발표 작품, 그리고 재료의 관계를 연결하는 설치 작업으로 작가의 예술적 표현의 정점에 다다르게 한 한지 작품 시리즈를 조명합니다. 송광익 작가의 지에서 지물로 전은 4월 11일에서 5월 10일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 시즌 콘서트 신춘음악회 리프레쉬가 4월 13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펼쳐집니다. SM 클래식 작곡가 이광일이 재해석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G.O.D의 길 등 인기 대중가요와 영화 OST, 뮤지컬 넘버 한 곡 가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팝스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사운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LED 발을 활용한 실험적인 무대 장치로 공연을 통해 경쾌하고 에너지틱한 콘서트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실력 있는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슈타트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1부에서는 첼리스트 박건우와 소프라노 이혜원의 무대를, 2부에서는 남성 성악 앙상블 디보이스의 파워풀한 연주로 신선한 감동과 몸의 활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달서아트센터 시즌 콘서트 신춘음악회 리프레쉬는 4월 13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감천리 카페를 기업 카페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7일 감천리 카페를 기업 카페 월성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에 상인동 엠트리 카페, 엠트리 대국점, 카페인 개명대점 3개소를 기업 카페로 지정했었습니다. 기업 카페 월성점으로 감천리 카페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기업 카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주 모임 등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장소를 제공합니다. 카페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관련 서적 및 최신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감천리 카페는 대구 최초 복합 건강시설인 달서 건강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2층 월성 은빛복지관, 3층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적극적인 연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감천리 카페를 운영하는 감천리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에서 치매관리 사업 취지에 공감해 기업 카페 지정뿐만 아니라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와 건강한 치매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관심이 있는 주민은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5월 3일까지 제13회 달서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에 참여할 20가족을 모집합니다.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는 가정의 달 5월과 발명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는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 지식재산센터가 주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후원합니다. 이번 대회는 간식 바구니를 만들어 달서구경을 둘러보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어진 재료와 롤링볼 교구를 활용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작물과 미션 수행 결과를 심사해 특허청장상 1가족, 달서구청장상 1가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가족,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상 이가족 등 6가족에게 상장이 수여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5월 3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란 학교시설 부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해당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360억 원 중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는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문화강좌실, 도서관,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이며 향후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오포 논공 지역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처음 시행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학교를 그만두고도 3개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9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전화나 가정 방문을 통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청소년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고립은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 재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향 센터장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고립은둔 상태는 청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고립은둔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풍읍에 위치한 교육문화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진로 진학, 청소년 동아리 체육활동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암 초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교약 선포식을 가진 소식입니다. 대구 월암초등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 교육활동 공개의 날에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월암초 학교문화 책임교약을 제작 선포했습니다. 월암초 학교문화 책임교약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슬로건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에 따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정착,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의식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학년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약속을 만드니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한울안중 사연 공모로 바이올린과 기타를 기증받은 소식입니다. 문화예술 체험 특성화 중학교인 한울안중학교는 최근 바이올린 1대와 기타 1대를 기증받았습니다. 이번 학기 기증은 한울안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규성 교사가 SNS 이벤트에 응모하여 받은 바이올린 1대와 본인이 간직하고 있던 기타 1대를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과 꿈을 위해 학교에 전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심규성 교사는 서울 소재 악기 전문업체에서 진행한 바이올린 증정 이벤트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바이올린 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사연을 작성해 응모하여 바이올린 1대를 받게 됐습니다. 변은갑 교장은 문화예술 중점 특성화 중학교인 우리 학교에 악기 종류와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의 꿈이 더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위해 악기를 기증해준 심규성 선생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울안중학교는 지난해 10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달성국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지도교사상을 수상하는 등 한 학생 한 개의 악기 연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문화예술 중점 특성화 중학교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법 등 안전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청년층의 실업 완화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선발자는 지난 1일부터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지역특화, 환경정화 분야에서 총 7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3월 31일 지방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4 쉽고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이북 및 책으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지방세 안내 책자는 월별 지방세 국세 신고 및 납부 시기 안내, 지방세 세목별 개요, 2024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감면 사항,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및 지방세 구제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지방세 관련 사항과 함께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 지역 최대 지방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해 기업을 위한 특화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청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유관기관 및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제공할 계획이며
구청 홈페이지의 전자책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달성구는 지난 3일 HY 대구지점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1인 가구 안부 확인 및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음료 배달 사업은 유제품을 전달하면서 지역 내 홀로 지내는 중장년 가구의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선정하여 주 2회 음료를 전달하고 음료 미수거 등 의심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달성군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는 HY 프레시 매니저가 약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건강 확인 및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안부 확인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8대 벚꽃길 명소이자 지역에서도 벚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옥후 벚꽃길 야간 경관 조명과 부지 국가산단 상징 조형물 설치 등 달성군 도심 곳곳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옥후 기세리에 소재한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송해공원 제사주차장까지 이어진 옥후 벚꽃길의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벚꽃 명소인 옥후 벚꽃길 550m 구간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은은한 빛을 연출하여 밤에도 벚꽃길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달성군 야경 명소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담당할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상징 조형물을 부지면 국가산단북로에 설치했으며 조형물의 높이는 8m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대구 국가산단을 상징하는 디자인 형태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경관을 개선했습니다.